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모입니다. 9월 21일 일요 경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부산 서울 모두 주로 상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만 일요일은 비가 계속 오지 않는 한 주로 상황이 좀 호전될 것으로 보여져서 또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일요일 상경주의 출전을 위해서 부산 기수들이 대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만 일반 경주에는 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요일도 서울은 시내 기수들이 또 몇몇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관심권에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신인 기수들 중에 혹시 첫 입상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징검다리 승부를 해도 될 만큼 전반적인 편성은 마음에 듭니다. 자, 경주별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마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에고 기수가 일단 마수거리 입성을 했죠. 첫 승을 일단 했으니까 이제 한국주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개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지존 불패는 그렇게 빠른 선행력은 아닌데 편성 구도상 선행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상 도전에 나서볼 수 있는 마필이 일본 지존 불패. 상대마 중에는 11번 검은숲 정도가 선두권 공방을 펼쳐볼 만한 마필이고, 12번도 있는데 게이트 조건이 워낙 극단적이다 보니까 1번이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선행을 놓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선임의 취권에 아직은 이제 걸음의 완성도는 좀 부족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결국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비교적 무난하긴 한데 결정력이 뭔가 좀 애매하고, 8번은 취걸음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얼만큼 빨리 나올 수 있을지, 거리가 어쨌든 1200으로 늘어났으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 적정거리에서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신마 3번 관악산 챔프가 주행검사 2차례 연습주행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사행 악백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돼 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3번 관악산 챔프의 잠재력과 또 하나의 신마는 6번에 있죠. 4개월 휴양을 거치고 나왔는데 얘도 뒷심을 보유하고 있었던 마필로서 어느 정도 성장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아직 이제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들의 변화는 언제든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마들의 변수와 전개상의 변수가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 선행을 놓고 싸워야 될 마필들이 몇 두가 있고 전력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안쪽에는 1번부터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2번도 3개월 휴양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1번과 2번의 선행력을 액면 비교를 하면은 거의 대등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3번까지 가세를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강추열 기수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선두권 접전 가능성이 높은 경주. 자, 누가 선행 가느냐는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이런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이 누구냐, 요거를 먼저 결정을 짓고 가셔야 되는데 7번 글로벌 타임입니다. 지난번에 8개월 만에 돌아와서 가속력을 발휘를 하면서 선행을 탈취해가지고 2척에 입상 성공을 하긴 했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선입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구도상 안쪽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얘한테 기회가 오겠다 보이십니다. 와장창 하면은 취마들도 올라오겠지만 몇 마리 안 되고 앞선의 마필들 중에서 파트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군 경주의 특성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경우가 또 이번 경주인데, 아직은 완성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거나 이제 보여줬던 특성으로 보면은 4번이 안쪽에서 그래도 선행을 노려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선행 타임이 A급 아니에요. B급, B급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평범합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데 가서 선행 가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마필이 바로 4번.
편성상 그래도 선행을 간다면은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상대마다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외곽에서 선행을 노린다면은 9번 정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9번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 책에 성공을 하죠. 자, 결국 선행 가서만 그나마 성적을 냈던 이 두 마리가 선행을 놓고 한번 싸워야 되는데 얘네 둘이 인기 마필들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가끔씩 만나면서 말씀을 드리죠. 둘 중에 하나는 꺾는다. 같이 들어올 일은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라가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것이 급선무. 7번하고 10번 이 두 마리가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적은 기복이 있지만 지난번에는 워낙 잘못 탔죠. 착지 불량이 나온 상태에서 최외곽으로 거리가 벌어졌던 상황이니까 도리가 없었어요. 초반부터 저 인간이가 완전히 실기를 했던 상황이고 10번은 꾸역꾸역 뛰는 특성인데 아직은 뭔가 좀 폭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반사이익을 본다면 따라가다가 어부지리성 입상은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마가 두 마리인데 선임마도 이 두 마리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취권이 오면은 3번 아웃스탠딩 거리 잠재력이 있는데 이전째이기 때문에 얼마만 변화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좀 애매하긴 한데 6번 정도는 나이도 있고 이번에 또 마이야가 기승을 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포지션별 대결 구도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골라보시죠. 부산 일경주는 그래도 한번 경험을 했던 사반마 포트모어가 주행검사를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루키 스테이크스이기 때문에 좀 센 놈들하고 붙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전째니까 여기서는 실력 발휘를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좀 따져보죠. 9번, 10번 퍼니 와일드는 주행검사 때 강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기록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9번은 10번은 외곽에서 선행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고 4번 포트모어도 안쪽에서 일단 선행을 한번 노려볼 거는 같은데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견제 세력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39승 달리고 있는 서강조 40승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도 지난번엔 10번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번이고 초반 타임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니까 3두 정도가 선두권 접전을 벌일 것 같고 신마의 잠재력과 그래도 경험 있는 마필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으로 끝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또 다른 신마가 하나 눈에 띄는데 11번 램프 로종진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생악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리를 못 잡고 외곽으로 뺑뺑 돌다가 결국은 거리적 손실을 봤어요. 자, 그리고 종반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잠재력이 더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 배팅의 중심에는 11번 램프 요종 진위를 놓고서 고민해 보시죠. 자, 일반 시티벨 같은 경우는 승군 전에 1300은 처음이지만 코스 이점도 있고 일단 두 차례 적응을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상대마들이 약해서 기록이 그닥 좋지 않은데도 우승을 한 겁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기록 단축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1번과 5번 중에서 누가 선행 가느냐 그리고 4번이 선입이라면은 여기 또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바로 3번 모닝 원더가 있죠. 4개월 휴양을 거치고 나온 마필인데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상당히 안정적인 선입력을 갖고 있고 조교 모습 보니까 상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게이트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번 경주 노림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그냥 끝낼 것이냐인데 그렇지는 않겠죠. 도전 세력들이 또 있어요. 플러스는 자유형 추임력 갖고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번을 놓고 일단 4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선두권 변수냐 취권 변수냐 양당 간에 결정만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팅하실 때 가장 좀 혼란스러울 때가 인기마들 간의 접전 구도일 때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충마가 있으면은 그 충마를 놓고서 그냥 후창만 압축을 하면 되는데, 확실한 충마가 없을 때는 누구를 충마로 가느냐부터 고민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배당상을 보시면서 가는 마필이 배당이 없으면은 또 생각이 살짝 바뀌죠. 그 사람 심리상 어쩔 수가 없는데 중심을 좀 잡아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안쪽 띠점을 가지고 있는 선행입니다. 빠른 선행 아닙니다. 평범한 선행 마필인데 상대 마중에 이 정도 선행력을 냈던 마필이 없어요. 전진구가 선행 갈 가능성이 높고, 4번은 좀 애매하죠.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는데 중속은 좀 보이는데 아직 결정력이 뭔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9번 세련된 미션도 사전 뛰고 아직 입상이 없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얘는 취입걸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1400m가 적정거리다라고 볼 수 있고, 8번은 3개월 반의 시한 공백, 그리고 최경 마방에서 이적을 한 마필인데 이 마필도 중속도 있고 좀 결정타가 없는 것이 약점이긴 한데 이번에는 1600이 아닌 1400으로 내려온 상태니까 8번이나 9번 중에서 수입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번 선행 버틴다면 9번이나 8번 중에서 파트너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으면 한 마리 정도 현장에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11번도 여지가 좀 남아있는 칩이라 이건 한번 현장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서울 경주 거리 1400m인데 전개가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들의 전력도 확실하지 않은데 전개까지 충돌해 버리면은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행마가 누구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안쪽에서는 5번 에이폴리가 제일 빠릅니다. 외곽에서는 9번이 빠른데 9번은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가 어떤 작전을 갖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의지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이고 5번은 어쨌든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에 성공할 수 있다면 찬스가 될 것 같은데 인기 많은 안쪽에 3번이죠. D점도 있고 앞뒤가 다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보시면은 우인철입니다. 신행기수.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합쳐서 이제 5개 경주에 이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5번째 경주예요. 어느 정도 좀 경주 감각도 좀 익혔을 거는 같은데 말을 믿고 자리를 잘 잡아주면 첫 입상 나올 것 같습니다. 첫 입상. 우인철이의 첫 입상 여기서 나오냐 마냐. 자, 그런데 신인 기수들은 아무래도 외성은 있죠. 하필이면 2번도 또 권중석이라고 하는 신인 기수가 타고 있어요. 얘도 코스시점 갖고 있고 얘도 마필 각질이 3번하고 비슷해서 이게 또 재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선두권 변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신인 기수들의 우회성 여기서 녹성이 커지면은 8번 같은 마필에 16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염두에 두는 전략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3경주 오늘 첫 번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인기마 우선 보죠. 11번 투혼파이터 11전 뛰고 3번의 입상. 최근에 우승 한 번 한 거는 1번 달고 선입 최적 전개에서 우승을 했고 지난번에는 인기 마필이었습니다만 거리차가 6마시나 벌어지는 3차. 멀로 기수가 재결실에 들어가서 했던 해명은 초반에 선입 작전을 염두에 두고 나왔는데 의외로 말이 안 뛰더라. 그래서 입상에 실패했다. 이제 멀로 기수의 해명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이전에 이 마필이 보여줬던 특성은 순발력이 원래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다만 중속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초중반에 안 뛴 만큼 직선에서 끝걸음이 나왔죠.
어쨌든 기본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번에는 경주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데 하필이면 선행 선의권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쉰마들도 많고 11번이 풀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산 3경주는 터진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숨은 그림 계속 매주 적중을 이어오고 있고 실패한 경주들에서도 목조막권에서 놓치는 경우들 있죠. 4번 조합의 실패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좀 더 수신 그리고 피하지 않을 예상으로 들에게 행운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4번이 선행가고 5번이 선임하니까 더군다나 뭐 세영이가 탔으니까 따라가고 4번, 6번 간단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경마가 항상 우회성, 돌발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한복도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에 휴양호 돌아서 일단 적응을 두 차례나 마쳤어요. 그리고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우회성이 남아있고 후보군 중에는 8번도 있는데 충분하고 1600을 안 떼봤습니다. 최근에 각질이 이제 선입형으로 바꾸긴 했는데 6번하고 싸워야 돼서 상대성에서는 조금 미흡해요. 사실은. 글쎄요. 뭐 특별한 변수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좌배당 중심으로 놓고 복삼복 승식 활용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사경조 저격장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기만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22전을 뛰고 7번 입상 최근에 2창만 연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한계인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성에 따른 경험은 달라질 수 있는 마필들이고 8번도 8번 뛰고 7번의 입상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인 능력으로 보입니다만 얘는 취입이라는 또 특징, 약점이자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행스럽게도 얼음 변화를 준비한 마필이 눈에 띄어서 부산 사경조 저격장 노림수를 가지고 인기마 공략하는 것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설출경주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4마리가 지금 나왔는데 1번, 6번, 8번 그리고 10번이 있죠. 그때 10번이 우승을 했고 8번이 3착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1번, 6번이 있었어요. 10번은 안쪽 뒤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두권 접전 속에 선행 가서 버텨냈던 것이고 8번은 외곽에서 따라가다가 아쉬움을 남겼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까지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 뭐 취입도전 6번은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고 결국은 무너지죠. 그때 얘가 10번이었어요.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안쪽에 내려왔고 얘는 외곽 걸렸고 얘도 안쪽에 내려왔어요. 지난번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10번의 불안 요인 문세영 교수의 7번이 선행선입이다 가능한 잠재의 마필이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강력한 입상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본권 마필까지 보면은 5번도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상태 괜찮네요. 조교식 얼음도 괜찮고 과거 잠재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얘를 꺾을 수 있다면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경주는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 4번입니다. 1800거리는 지난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 그럼 이제 예약을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만 찾으면 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취입력,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은 미완, 8점빵, AT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죽기 살기로 입상을 위해서 도전해 볼 것이고 8번 막 9대 뒤는 승군전인데 띠가 비교적 꾸준하긴 해요.
폭발력은 없습니다. 다실바가 탔습니다만은 21전을 뛴 만큼 나올 거름은 다 나오지 않았는 것이고 6번 다이아 그릿은 1년 동안 아직 입상을 못하고 있어요. 입상한 지가 한 1년 넘었죠. 조금 공속도 있고 다른 걸음도 보여주고 있어서 진겸이 하기 나름. 인기권 마필 중에 두 마리 정도가 유력해 보이고 나머지 중에 이제 혹시 변수가 나오면은 2번의 취입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폴리경도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 G3. 4번마 즐거운 여정. 너무 유명한 마필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과거 19조의 마필, 안말 최고로서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고, 이제 불의의 이제 경주중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랜 공백 후에 돌아와서 회복도 했었고, 특선배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KNM배에서는 전개가 꼬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오착을 하면서 실망을 줍니다. 어느덧 5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적 안정성은 아니죠. 자, 전개를 보니까 3번 본다이아가 일단 선행을 노려볼 것이고 1번만 사막의 꽃도 게이트 위점을 가지고 있는 선행. 외곽의 빠른 선행은 12번이 있고 15번 브라운 함성이 이 상황에서 과연 선행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4번이 선의권에서 유리해 보이기도 하는데 취위권에서 온다면은 7번 보령 라이트 퀸이 취입 잠잠하죠. 14번은 이제 휴양도 있고, 글쎄요, 요거는 최근에 KNMB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취입권은 7번, 14번, 선두권은 이렇게 접전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번 경주는 우승 후보를 누구로 잡고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방송이나 가사 입장에서는 뭐 대상 경주 우승만 중요하겠죠.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랑 누가 들어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4번을 일단 가져가야 돼요. 구도상, 상대적 구도상 유리하니까 가져가고, 복병은 결국 취위권에서 복병은 7번이 될 것이고 선두권에서 복병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부산 육경주, 오늘 부산의 마지막 경주. 누구가 봐도 선행의 나필이 2번이 있죠. 맨날 뒷심부적으로 보이다가 지난 8월에 1200에서 스팟, 이번엔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승을 하게 되는데, 자, 닥터 시저가 여기서도 선행입니다. 이보다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혹시 실바가 선행 가겠다고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1800 처음 뛰면서 1번이라고 해서 무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나가고 1번 따라가고, 외곽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7번 정도니까 그게 삼각 현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8번이 세게 관심을 모을 수 있죠. 재밌는 마필이에요. 13번 연속 입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중에 이제 딱 한 번 3착도 있긴 했습니다만, 뭐 1, 2착만 따지면 11번은 연속으로 입상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그게 언제 깨졌냐면은 지난 8월에 컴마일에서 깨졌습니다. 컴마일 나갔다가. 어쨌든 기본 능력은 충실한 마필인데 흐름이 일단 꺾였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건 아무 말에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성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핵심은 2번 닥터 시저가 이번에도 버티냐 마냐, 이걸 믿어 못 믿어죠. 믿어보면은 얘를 중심으로 풀어가시면 되고, 못 믿으면은 방향을 또 바꾸면 됩니다. 자, 구경조 다음번에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능력이 다 드러났다고 보이는 4번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필은 선행을 반드시 가야만 되는데 하필이면 안쪽에 3번이 또 AT점을 갖고 도사리고 있어서 쉽지 않은 선행이 될 것 같고, 선행을 실패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외곽에서 선두권 가세 가능한 마필이 칼리가 있다면 선위권에 설 수 있는 변수도 숨어 있죠. 7번도 선두권, 선위권 가능하고, 기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5번도 선위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사실상 앞선 경주 전개가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700 거리이지만 후속권 마필 중에, 시권 마필 중에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을 꺾냐 마냐, 이것만 현장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식경주 인기마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3번은 선칩이 자유롭고 안쪽 게이트, 10번 같은 경우는 첫 거리지만은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한 마필. 그런데 3번이 선행 갈 수 있을까요? 선행 간 적 별로 없는데, 10번이 외곽에서 선행 간다고 또 보장을 못하죠. 숨은 선행마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8번 정도가 취입이라면은 옥성이 오빠가 어떤 행동을 할지 또 관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마지막 경주는 11경주입니다. 납 3군의 1200m. 인기마가 선행마필이에요. 안쪽에 뒷점도 있고, 상대마들이 몇 두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견될 만한 선행마는 5번. 3개월 휴양 공부했고 58km 달고 있습니다만은, 2번도 최근에 출장 중 낙마, 방출이 됐던 상황에서 재검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니까 얘도 벽은 좀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 5번이 상대. 외곽에서는 충분한 9번도 있기 때문에 이역 개수가 또 욕심을 낼 수도 있죠. 어쨌든 선두권이 이렇게 3마리 정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전개가 불가피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상황과 이제 빠른 전개, 여기에 저녁 좀 어둑어둑해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앞선에서 그대로 끝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때는. 자, 선입권에 2마리의 변수가 있는데 6번마 드리머 위조는 지난번에 늦발을 해가지고 중간에 무빙을 했습니다만은 발조가 정상화되면은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시험 공백이 있는데 얘가 데뷔 초기에 취입을 하다가 빠르게 적응하면서 또 선행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취입에서 선행까지 전환이 됐던 상황에서 이번에 병을 거치고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것도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3번, 6번이 어쨌든 선의권의 도전 세력이라면은 막판 변수는 취권에서 나올 것 같은데 딱히 취마가 없어요. 발성 있는 변수는 11번이 외곽에서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시험을 거쳤고 아직은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안쪽의 상대마들이 그렇게 확고한 전력이 아니라면은 거기서 회복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봐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고민하실 부분은 선행마 3마리 놓고 선행 가느냐 이거만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고, 방향을 틀어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상을 하는 입장도 항상 그렇습니다. 후회를 안 해야 되는데 예상을 하고 나도 엄청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저도 후회하지 않는 예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